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공청회 연사는 지만원 씨였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북한 특수군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마련한 행사였는데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진 역사 왜곡의 후폭풍을 오늘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씨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현역 의원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 장비로 수십 년 전 흑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합리적으로 국개군이 침투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여는 공청회였는데 네.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다른 의원들은 대체로 이 취지의 주장에 동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이종명 의원, 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한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뒤 정치적 이용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됐는데 그렇다면 다시 뒤집을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폭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말이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군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공동 주최자이기도 한 김진태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5.18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우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세 명이 문제입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어떤 사람들이죠? 김진태 의원이야 이렇게 알려 있지만. 세 사람 중에는 김진태 의원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원래 이제 검찰총장 했던 김진태가 가장 유명한 김진태였는데 뒤집혔습니다. 이제 정치인 김진태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됐죠. 네. 그 검찰총장 출신 김진태 씨는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한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만 우린 기억하고 있지만 김진태 의원이 2등을 했어요. 2등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정치적 거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1964년생이고요. 춘천 출신이고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 생활하다가 정치인이 됐죠. 이분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2016년 촛불 집회 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이렇게 촛불 시민들을 정면으로 좀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유명해졌고요. 태극기 집회 계속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가장 열심히 참석했던 정치인이죠. 태극기를 이렇게 몸에다 두르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학생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뽑은 좀 가장 부끄러운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이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상을 줍니다. 근데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거기서 이제 우리는 김진태 의원 상은 못 받겠다 이렇게 이제 수상을 거부하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이제 다음에 여기 춘천 지역구 선거에는 그렇게 별 뜻이 없는 것 같다는 지금 재선이죠. 현재 재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3선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국적인 거물로 성장하고자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좀 극우적인 발언, 좀 뜨는 발언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만 징징거리고 들어와라. 이 자기보다 이제 연배가 더 위인 사람들도 많은데 징징거린다 이런 표현을 아주 그 자극적인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쓸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죠. 또 이제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2번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이분 두 다리가 없습니다. 밑에가 이제 의족이죠. 2000년에 그 중령 때 그 대대장 인수인계 때문에 전임자하고 같이 비무장지대 안에 이제 정찰을 하다가 전임자가 지뢰를 밟았어요. 그 사람 구하러 갔다가 자기가 또 밟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법을 바꿔서 전역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발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령으로 승진을 시켰고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 안에서 굉장히 좀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2번 네. 공천을 받아서 그동안 의정 생활을 했는데 뭐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사건으로 유명 인사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이분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바로 제명 처분을 받았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그 이 당원직 제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두고 봐야 되고, 또 의원직은 전혀 별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이종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분이 이제 김순례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비례대표 15번입니다. 55년생, 나이가 꽤 많으시고 이분은 약사예요, 약사. 성남시 약사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이분은 2014년 세월호 사건 1년 뒤에 2015년도에 김지아 시인이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세월호 유족들을 아주 극도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글을 이제 공유를 했다가 구설에 올랐던 그런 그때 이제 김순례가 누구야 도대체 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어떤 이런 막말성 발언, 개념 없는 이런 발언으로 또 다시 유명 인사가 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죠. 또 김순례 의원 비례대표 이분은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재논의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분들 좀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뭐 확신범이라고 해야 되나? 확신을 굉장히 갖고 네. 있는 이런 분들이죠. 특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주장을 펼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 지만원을 그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 추천한 네. 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오히려 좀 화제가 크게 되지가 않았던 사실 게 김진태 의원은 좀 가려 있었죠 그동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인지도가 좀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군인 상위 군인으로서 이런 상징성은 드러나 왔지만 아무래도 당내에서 정치적 주목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펼친 이 충격적인 내용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부각이 네. 안 됐어요.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기사를 쓸 때 뭐 당대표가 한 말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한 말도 아니고 하다못해 대선 후보급도 아니고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좀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정도였는데 이번에 공청회를 당연히 이종명 의원이 단독 주퇴를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었는데 지만원이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발언자로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보수에서도 참석은 하더라도 발언자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엔 아예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판을 제대로 깔아준 거죠. 네, 거기다가 김진태 의원이 공동 주최를 자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판이 커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 장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날 이제 정유경 기자랑 송경아 기자 네. 둘이 취재해 가서 상당히 힘들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 지만원이 그 진상규명조사위원 논란을 겪으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기자들이 모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뭐 1시간 전부터 공청회장이 대회의실이었어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작했죠. 네, 네. 가장 큰 곳이었는데 자리가 거의 뭐 만석에 이르렀고 1시간 전부터. 네. 빨간 모자를 쓰신 분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신 나이가 굉장히 지긋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네. 5.18 관련 단체에서 항의를 하러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한 40분 정도 전부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집단 이런 싸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의열단 뭐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면 주최 측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서 상욕이 좀 오가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다가 좀 몸싸움도 있었고요. 네.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던데 하여튼 좀 특이했던 점은 네. 보수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중계를 많이 붙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게 대세죠. 이렇게
삼각대 들고 촬영하는 게. 네, 네. 사실 현장 기자들도 핸드폰을 갖고 찍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구별이 되는 게 장비를 쓰세요. 이 뭐라고 하죠? 산발이 같은 삼각대. 거, 삼각대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딱 티가 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소위 말하는 VJ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BJ.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BJ라고 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오히려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난장판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2시부터 시작해서 6시 반 정도까지 네. 4시간 반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나서 지만원이 무대에 올라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듣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가까이 강의가 펼쳐지는데도 그 뭐 한 분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한 명도. 의총을 할 때도 의원들이 조는데 그 청중들은 뭐 졸지도 않고 나이도 지긋하신 나이도 분들이 지긋하신 분들이. 네. 그리고 목청도 엄청 좋고 소리를 지르고 호응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찍혀 있는데 얘들도 사실은 게릴라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옳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게 현실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당황스러운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취재 끝내고 산재 수준의 고역이었다. 귀를 좀 씻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주장에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의원들이 참석을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센 발언할 거라고는 사실 기자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5.18 관련 단체와 이 주최 측 관련 시민 단체들의 충돌 정도를 예상했지. 그 정도 예상했죠. 네. 의원들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극우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해서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지만원이 연단에 올랐을 거 아닙니까, 지만원 씨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펼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한군이 개입한 이유로 그 수십 년 전에 흑백 사진이 지금 북한의 지도부, 수뇌부 이쪽 얼굴과 유사하다. 뭐 황장엽도 그때 와 있었다. 이런 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짓까지 정치부에서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끝나고 나니까 진짜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난다. 어이가 없다. 그 자료집을 아마 보면 전 국민이 아마 이해할 겁니다. 굉장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난 들은 바가 없다.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16년 뭐 신동아 인터뷰에서 그랬던 거죠. 네. 그거를 반박을 해요. 전두환 대통령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전두환도 몰랐던 북한군 침투. 네,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전문 학자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가 벌어지고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동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지만원 씨가 이런 주장을 한 걸 일반 국민은 잘 몰랐지만 이쪽 5.18 관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극우 논객 안에서도 지만원은 우리 보수 상황이죠. 쪽의 네. 신뢰를 떨어뜨린다 해서 자꾸 빼는 이런 사람이죠. 이번에 그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사람 그 전에 그 시위하는 사람들 총으로 막 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쫓아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연사로 초청을 해서 국회의원회관에 단상에 세운 사람이 누구죠? 김진태, 이종명 이런 사람들이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일부러 좌판을 깔아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극기 부대가 주로 서울역 앞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정의경 기자는 약간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약간 변장하고 태극기 집회 여러 번 참석을 해봤었어요.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변장 안 하면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뭐 약간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익숙하게 듣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이제 이게 국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온 국민들한테 이번에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번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좀 태극기 부대의 표를 좀 많이 얻어서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좀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봐야 되는데 의도하고 반대로 지금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여권의 악재가 많았어요. 뭐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이라든지 손혜원 의원 무슨 이해충돌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그 반사 이익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한 민주당은 한 10% 안쪽으로 붙는 결과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5.18 망언 후폭풍으로 상당히 좀 타격이 좀 크죠, 자유한국당도. 네, 지난주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는 리얼미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데요. 25.7%의 지지율을 나타내면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이상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총체적으로 내렸는데 특히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60대 이상 이런 쪽에서도 하락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보수 쪽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 예.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당내 반응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높였어요. 아니, 이 5.18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한 겁니다. 80년에 5.18이 터졌죠. 83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3주년 때 단식을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고요. 또 4주년 때 민추협을 만들었어요. 네. 5.18을 즈음해서.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5.18 특별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두환, 오태호 두 사람을 구속시키고 역사 바로잡기를 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5.18은 지역은 광주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오늘날의 그 5.18 민주화운동을 만든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합니다. 네. 이걸 부정한다. 이건 민주계로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당 합당의 한 축이 민주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게 바로 5.18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아주 목소리를 강하게 높였죠. 또 지금 소속은 무소속입니다만 서청원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내가 그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였다. 내가 가서 취재했는데 북격은 없었다. 뭐 이런 네. 얘기.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현장 기자를 해봤는데 그때 북격은 없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주 뭐 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대구시장도 대구시장 TK의 중심인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이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냐.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른바 TK 본류 안에서도 야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 또 부산 국회의원이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건 시대착오적인 급진 우경화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아주 네. 그 톤을 굉장히 높여서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른바 이제 보수 성향 신문 들도 이건 너무 나갔다. 이제 이런 태도로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는 김현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에서 내려달라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에 가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걸려 이게 있죠. 뭐 각자 얘기하는 게 뭐 산업화 민주화를 대표하는 뭐 이런 분들을 올려놨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자체가 자신들이 민주화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입니다. 주장을 네.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바로 이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인데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개혁 보수 세력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행사를 주최하고 또 그런 발언을 하고 그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태극기 부대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것뿐이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라고 좀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른바 보수라는 큰 울타리 안에 극우 세력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은 5.18 북경은 내려온 거 아닐까? 내려왔잖아. 그거 광주 사태 아니야? 광주 폭동이었잖아. 전두환 뭘 잘못했어?
전두환 뭐 사람 뭐 조금 죽었지만 잡아서 경제 발전시키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민주화에 대한 아주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그걸 감추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본질이 좀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날 현장에 이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백승주, 이완영 그렇죠, 의원도 그렇죠. 발언을 했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라 발언 수위 조절을 할 줄 압니다. 이걸 내가 너무 나가면은 이게 네. 정치적으로 사고가 된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예, 네. 생각은 사실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발언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거죠. 또 김성찬 의원은 좀 자리를 일찍 떴다고 하죠. 네, 행사가 거의 시작되기 전에 그럴 떴습니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현장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이종명, 김순례 이분들은 이제 비례대표다 보니까 제가 비례대표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둔감합니다. 현장 분위기에 잘 휩쓸려서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확 쏟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아무튼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현실이죠. 이게 무슨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민주화 이거 자체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불행하지만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있는 거고 이게 이번에 드러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적통 정당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체계,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무너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일부가 항상 있었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게 전혀 제재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도부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이 공청회가 열린다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언론에서 되죠. 사실 이미 그 전날부터 네. 다른 당에서 계속 비판하는 그렇죠. 하지 말아라. 논평을 냈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막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고 언론도 굉장히 우려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날 토론회장 앞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나갔어요. 네. 그 다른 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5.18 쪽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는 목소리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욕 배틀일까요? 네, 서로 이제 근데 막 이제 김병준 충돌하고 위원장이 있을 때. 지나가니까 뭐 한국당 쪽 지지 세력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항의하고 기록기도 했는데 이걸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대응이 아니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다양성 얘기를 했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역풍이 불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럼에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보수의 보수정당의 스펙트럼. 생명력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너무 지도부의 대응이 아니하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에 이제 5.18에 대해서 일부 뭐 개념 없는 의원들이 사고를 쳤다라고까지 봐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 이분들이 이 정당의 어떤 지도부로서의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아니 그러면 뭐 6.25 남침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3.1운동도 있죠.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태극기 부대 눈치를 심하게 보다 보니까 김병준, 나경원 당 지도부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끊을 때는 정확히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당 전체가 지금 약간 극우화하는 보수 혁신에 실패하고 그냥 맹목적인 어떤 뭐 보수 통합 아이 됐어 우선 급하니까 태극기 부대 지지율이라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현실적으로 입당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이 당 전체가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극우화되는 이 네. 흐름 속에서 터져나온 사건이지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의원이 개혁보수 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분당과 복당 사태를 거치면서 남아 있었던 의원들이 굉장히 생존 본능에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 그러면서 특정 지지 세력에 굉장히 기대려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반면 지금 중도층은 사실 자유한국당에 마음을 딱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산토끼와 확실한 집토끼 사이에 어디가 승기를 잡는가 해서 지금 극우 쪽에 더
지지를 받지 않는 세력이 거의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이번 5.18 망언 사태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좀 반성적 계기로 삼아서 혹시 그래도 개혁 보수에 가까운 오세훈 후보가 좀 힘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어제 그쪽 아는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문자로 이렇게 되면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판세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어느 한 분이 딱 세 글자로 답변을 하더군요. 어대황. 어대황. 네, 어차피 네. 대표는 황교안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꼭 무슨 뭐 극우 보수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어떤 희구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초기에 형성된 어떤 대세에 무조건 좀 추종하는 네. 이런 자유한국당 특유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을 지금 뒤집어 엎기는 좀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분 얘기인데 오세훈 전 시장이 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잘 호소를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좀 굉장히 전당대회 그렇게 뭐 오래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뭔가 극적인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보더군요. 네. 거의 뭐 대세론이 좀 네, 뭐 기자들 확실하죠? 사이에서도 네. 이미 황교안 후보로 굉장히 수세가 굽혀진 게 아니냐.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편이잖아요. 네. 이분이 발을 바로 뺀 것만 적절한 시기에 봐도 탁 뺐죠. 네, 그 알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멋있게 지는 방법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 단지 대세가 너무 굳혀져서 이렇게 보이콧에 물론 전당대회 형식을 놓고 보이콧을 하면서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러기보다는 지금 개혁 보수의 마지막 저항 이런 당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퇴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하여튼 거의 뭐 이미 판세는 굳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 개혁 보수들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황교안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투항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새 정치인에 대한 희구 네.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중도를 지향하는 의원들조차도 그 중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에게 좀 힘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2012년 안철수 효과 비슷합니다. 당내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올 때 외부의 구세주를 기다리죠. 이른바 보수의 구세주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 안에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차기를 또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도 그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전 시장은 대표가 안 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모든 걸 잃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어떤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이걸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관심은 사실은 김진태 의원의 득표율입니다. 네. 이분이 과연 이번 자유한국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받느냐. 이분이 지금 선거운동을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로 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 태극기 무대의 논리를 그대로 이분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안에 태극기 무대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대표 경선 결과 득표율에서 나타날 걸로 보고 그게 뭐 굉장히 많은 숫자로 드러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보수가 좀 건강하게 정당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번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조금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1980년 5월 공수부대 무력 진압으로 가족을 잃었다면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입니다.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이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